안녕하세요. 다산에듀 강사 오은서입니다. 이번 7단원 대칭현상 교류 파트는요. 우리가 이때까지는 단상 교류만 배웠다면 우리가 단상의 개념에서 조금 더 확장시켜서 삼상에 대한 개념도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우리가 실제로는 삼상이 정말 많이 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삼상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알아보고 이것 외에도 N상, 우리가 다상교류라고 하죠. 이런 다상교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파트의 특징을 간략하게 알려드리면요. 우선 이 출제 스타일이 굉장히 비슷한 유형이 많이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준비만 해주신다면 여기서 충분히 좋은 점수를 얻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 점 참고해 주셔서 공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처음 개념부터 볼까요? 우리가 단원의 이름 자체가 대칭 N상 교류였죠. 그래서 우리가 그 N상 교류, 그 다상 교류에 대한 간단한 개념을 우리가 교재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면 주파수는 같으나 위상이 다른 여러 기전력이 같은 회로계에 대해 동시에 존재하는 교류 방식이다. 원래 단상이었으면 한 개만 있었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가 섞여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는 지금 대칭 교류와 평형 교류에 대한 개념을 제가 나타냈는데요. 이 이유는 우리가 대칭이나 평형을 말하는 이 용어 자체가 조금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분을 짓고자 한번 이렇게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칭 교류는 기전력의 크기가 서로 같고 인접하고 있는 각 기전력 사이의 위상차가 같을 때를 대칭 다상 방식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대칭 삼상이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전력이죠. 즉 전압입니다. 즉 전압이 크기가 다 같습니다. 크기가 다 같은데 이렇게 위상차가 같다. 즉 이 친구가 120도의 위상차를 갖고 이 친구가 120도, 이 친구 역시 위상차가 120도씩 이렇게 360도를 세 명이서 이쁘게 나눠 가졌을 때를 우리가 크기도 같으면서 이렇게 나눠 가졌을 때를 대칭 삼상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잘 보시면 평형교류는 우리가 좀 더 까다로운 조건입니다. 각 쌍의 순시 전력이 총합이 주기적으로 변하지 않고 일정한 경우를 다상 평형이라고 한다. 즉 우리가 대칭 교류라는 것은 우리가 기전력을 기준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우리가 평형교류는 전력을 기준으로 합니다. 우리가 전력을 생각해 보시면 전력 공식만 하더라도 전압 곱하기 전류가 있죠. 이거 외에도 우리가 예를 들어 저항이라든가 아니면 임피던스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전력 값이 바뀔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이 전압만 우리가 이렇게 대칭으로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 전력 자체가 대칭이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즉 우리가 이 전체적으로 평형 회로가 되려면 전원 역시 즉 인간에는 기전력이 이렇게 공급해주는 이 전원 역시 대칭이 되어야 하지만 한번 적으면서 얘기를 나눠드릴게요. 대칭 전원이면서 결론은 대칭 부하여야만 우리가 평형 회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교재에는 우리가 팁박스 보시면 대칭 부하라고도 했고 또는 평형 부하라고도 나와 있죠. 이렇게 둘 다 만족을 할 때만 우리가 뭐라고 한다? 평형 회로라고 한다. 그럼 불평형 회로는 언제이냐? 한번 예시를 들어보면요. 이 둘 중에 하나가 비대칭이면 불평형인 거예요. 즉 이 조건을 모두 동시에 만족해야만 평형이 되는 것처럼 좀 조건이 까다롭다. 이 정도로만 우리가 구별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 대칭이 아니라 비대칭 전원이 주어졌다. 그럼 바로 불평형 회로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를 들어 여기가 무엇이든 간에 이 대칭 부하가 아니라 우리가 비대칭 부하가 뒤에 있어요. 즉 전원과 부하가 둘 다 우리가 대칭이어야만 우리가 평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평형 삼상 기전력이 어떻게 발생되는지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형 삼상 기전력 발생. 이에 대해서는 자세하게는 전기기기 과목을 가시면 다시 배우게 되고요. 우선 제가 이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삼상 발전기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그려보면 여기를 S극, 여기를 N극 이라고 하고 이 중간에 회전하는 이러한 하나의 원통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N극에서 S극으로 우리가 자기장이 나옵니다. 우리가 단상 교류가 발생되는 그 원리를 잠깐 설명드렸을 때도 제가 이 부분을 잠깐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자기장이 있을 때 어떠한 토체가 이 자기장을 끊는 순간
우리가 그 도체에 전압이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게 단상이었다면 그런 도체들이 3개가 있을 때, 예를 들어 3개가 있을 때 우리가 3상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원래는 여기에 도체가 하나가 있다면 이 도체가 이 한 바퀴를 돌면서, 즉 회전을 이렇게 하면서 이 자기장을 끊는 순간이 오겠죠. 그러한 끊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파형이 생긴다? 정연파 교류에 전압이 생긴다고 배웠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도체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3개를 그릴 거예요, 여러분. 3개를 그릴 건데 이 A와 관련이 있습니다. 즉 A가 이렇게 그려져 있다면 이번에는 A와 120도만큼 이 차이 나는 이 구간에서, 즉 120도만큼 늦은 이 구간에 도체 B를 둘 거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B보다 120도만큼 더 느린 우리가 이 구간에는 또 다른 도체인 C 도체를 이렇게 두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여기는 C. 그럼 이렇게 3가지의 도체를 120도의 위상차를 두고 이렇게 회전을 한번 시키게 되면 어떻게 되냐? 우선 이 A에 의한 우리 한 바퀴 돌았을 때 하나의 교류 파형이 나오는 것은 이미 한번 배웠었죠. 그래서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오메가 t에 대해서 우리가 전압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우리가 A 같은 경우는 A를 기준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0부터 한번 출발을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한번 한 파형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이렇게 한 파형을 그리고 이 친구를 VA라고 하자. 그러면 VB는 어떻게 그려지냐? VB는요, 우리가 A가 출발한 다음에 120도만큼 늦은 다음에 출발합니다. 즉 우리가 A가 이때 출발했다면 B는 120도 후에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이 흐른 것은 이 우측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여기서부터 시간이 이렇게 흐르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가 빠른 거고 여기가 느린 거예요. 여기로 갈수록, 오른쪽으로 갈수록 시간이 우리가 많이 흐른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 120도만큼 느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간이 파이, 즉 180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친구를 3등분을 하게 되면 이 두 번째가 120도가 되죠. 따라서 우리가 B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하나의 이 기전력 파형을 만들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와서 여기까지 한번 이쁘게 그려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이게 VB가 됩니다. 그럼 VC는 이제 쉽죠. VB보다 120도만큼 더 느린 상태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우리가 이 자기장들을 다 끊어서 우리가 전압을 만든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B보다 120도 느린 부분은 여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하나, 둘, 셋 해서 이렇게 그릴 수 있겠네요. 여러분들 이렇게 칸에 너무 집착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미 교재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편하게 봐주세요.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평형 3상 기전력 VA, VB, VC 기전력이 이렇게 파형이 그릴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요. 이 VA, VB, VC를 우리가 배운 것을 토대로 순식값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제가 예를 들어 시료값을 V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우리가 시료값을 이렇게 볼게요. 우리가 최대값을 루트 2로 나누면 정연파 교류에서 시료값이 됐었죠. 기억나시나요?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양변을 루트 2로 곱한다면 최대값은 루트 2 곱하기 시료값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괜찮으신가요? 그래서 이걸 한번 적용을 시켜볼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시료값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극형식으로도 표현하는 과정을 보여드릴 것이기 때문에 우선 이 식을 이용해서 안 쓴 색깔이 없네요. 이 친구를 이용해서 한번 순식값 형태로 다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VA는 어떻게 되냐? 우선 VA의 최대값은 루트 2 V가 되는 거죠. 루트 2 V 그리고 사인 그리고 여기 보시면 0에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이 친구는 그냥 오메가 t입니다. 이제는 이런 거 잘 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은 VB 보겠습니다. VB는 우리가 역시 이 셋 다 크기는 여러분 똑같아요. 이 크기들은 다 최대값이 똑같습니다. 이 마이너스 쪽도 마찬가지로 크기는 똑같습니다. 따라서 이 앞에 최대값은 이렇게 동일하게 작성을 해주시고 우리가 다른 것은 이 출발 지점만 달랐었죠. 즉 우리가 B 같은 경우는 A보다 120도 느렸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느리기 때문에 우리가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돼요. 느릴 때는 마이너스 120도로 하자. 빠를 때는 우리가 플러스를 붙이고 느릴 때는 마이너스를 붙입니다.
물론 여기 교재에서는 이 부분을 라디안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뭐 이렇게 디그리로, 즉 우리가 각도법으로 나타내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VC 같은 경우는 역시 루트 V 그리고 사인, 이 친구는 B보다 또 120도 더 느리죠. 그럼 여기서 120도를 더 빼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오메가 T 마이너스 240도가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그럼 이런 친구들을 한번 극형식으로 바꿔볼까요? 극형식은 우리가 어떻게 했죠? 극형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크기, 즉 시료값을 앞에다 쓰고 이 뒤에 이 위상각 세타를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이걸 그대로 따라해보면 VA는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우선 다 크기는 똑같아요. V가 되고 여기는 세타가 0도가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이 VB 같은 친구는 역시 크기는 시료값은 V로 동일하고 여기는 마이너스 120도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VC 같은 경우도 크기는 동일하고 우리가 위상각 세타는 마이너스 240도인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극형식으로 나타낸 이유는 이 친구를 이렇게 그래프 파형으로 보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복소평면에 표현을 하면 좀 더 직관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한번 쭉 그려볼게요. VA 같은 경우는 우선 복소평면에서 실수부 그리고 이렇게 허수축이 있다고 했을 때, 실수축 허수축이 있다고 했을 때 V, 0도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우리가 노란 색깔로 통일성 있게 표현을 해보자면 V는 크기는 이만큼이라고 보겠습니다. 제가 잘 안 보이니까 그냥 이 평면들 하얀 색깔 없애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 VA는 크기는 VA만큼, 크기는 V만큼 가지고 우리가 각도는 0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습니다. 이 친구가 VA, 괜찮으신가요? 그러면 이번에는 VB 한번 그려볼게요. VB 같은 경우는 우리가 빨간 색깔로 그렸었죠? 역시 크기는 동일하고 마이너스 120도 느립니다. 즉, 이 친구와 비슷하게 그려집니다. 참고해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여기가 VB, 즉 크기는 V면서 여기는 마이너스 120도가 되고 이 친구가 VB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게 한번 깨알같이 작성해 보면 120도의 위상차를 갖더라. 여기까지 해주시고요. VC는요, 역시 이 VB보다 120도 더 느립니다. 그럼 이 방향으로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이게 VC가 되고 이 친구는 역시 크기가 V이고 마이너스 240도가 됩니다. 이때 마이너스 240도는 사실상 이 0도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120도, 마이너스 120도 한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결국에 봤더니 이 세 가지의 기전력이 다 어떻게 차이가 나죠? 위상차가 120도씩 차이 나는 것을 알 수 있고 크기는 다 V로 동일합니다. 괜찮죠? 그리고 한 가지 더 특징을 보자면 지금 보시면요. 우리가 이 상의 순위, 즉 상순위 지금 보시면 A, B, C로 이게 시계 방향인 것까지 디테일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즉 정리해보면 우리가 평형 3상 여기다 정리해볼게요. 평형 3상 교류 우리가 조건을 떠올리자면 우리가 이렇게 크기가 같고 우리가 위상차는 120도씩 동일하게 나고 평형 3상이니까 위상차가 120도씩 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상순이 시계 방향이다. 이렇게 해주셔서 이 시계 방향이라는 것 자체가 이 시계 방향으로 A, B, C를 의미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다 작성해보면 A, B, C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잘 정리해 주시고요.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제가 물론 이 VC의 이 위상각을 세타를 마이너스 120도라고 했지만 우리가 양의 방향으로도 잴 수도 있겠죠. 따라서 이렇게 플러스 방향으로 된다면 이 친구는 V 그리고 플러스 120도로 작성하셔도 똑같은 말이 됩니다. 그리고 VB 역시 우리가 이 0을 기준으로 이렇게 120도 그리고 하나 더 와서 120도가 되죠. 즉 우리가 VB 같은 경우는 크기는 V지만 우리가 120도를 두 번 더해서 240도로 이렇게 표현하셔도 똑같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쭉 정리를 잘 해주시고요. 저는 다음 개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3상의 대표적인 결선 중 하나인 Y결선을 가지고 주어진 이 그림을 통해서 이 각각의 문자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 전압들 간의 또는 뭐 전류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친구가 우리가 Y결선이라는 건데요. 우리가 앞에서 도체 3개가 있었죠. 도체 A, B, C가 있었는데 그 도체들을 이렇게 Y결선으로 연결한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꾸로 된 Y같이 보이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이렇게 Y결선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뭐 반대로
이렇게 그려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많이들 그리는 방식인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왔고요. 이 각각에 대해서 문자들이 의미하는 바를 한번 살펴보면 이 VA 그리고 VB, VC 즉 우리가 가져온 코일이죠. 이 코일 한 상에 걸린 전압이라고 해서 우리가 상전압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상전압은 우리가 영어로 VP라고 하고요. 자주 쓰이는 문자입니다. VP는 우리가 여기서는 VA, VB, VC 모두 다 상전압을 의미한다. 지금 용어를 정리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이시는 VAB, VBC, VCA라는 친구들은요. 우리가 선간 전압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선간 전압은 VL이라고 많이 쓰고요. VL 자리에 뭐 VAB도 선간 전압이고 VBC도 선간 전압이고 VCA도 선간 전압이다. 우리가 이 두 친구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전에 조금 쉬운 것부터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 IA, IB, IC라고 지금 전류가 흐르고 있죠. 한번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 코일, 즉 이 VA, 이 코일 하나에 이 흐르는 전류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우리가 상전류라고 합니다. 즉 여기를 다 한 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즉 이 한 상에 흐르는 전류를 우리가 상전류라고 하고 문자로는 IP를 땁니다. 즉 상은 보통 다 P를 우리가 페이지 할 때 그 상을 따서 이 P를 쓰고요. 이러한 상전류와 지금 이렇게 이 선전류, 이 친구를 선전류라고 하는데 지금 보시면 상전류와 선전류가 같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노란 색깔 전류가 뭐 어디 다른 데로 새어나가는 것도 없고 쭉 동일하게 우리가 선까지 흐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Y결선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우리가 상전류와 선전류가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것도 한번 아직은 문자가 어색하실 수 있어서 제가 이렇게 한글로도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많이들 실수하시는 부분이 뭐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막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선전류는 선간전류가 아닙니다. 선전류고 우리가 선간 전압을 할 때만 여기 선간, 즉 말 그대로 이 선 사이에 이 선간 전압이 되기 때문에 이 용어는 조금 주의하셔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번에는 전압과의 관계를 살펴보겠죠. 선간 전압과 상전압 간의 관계를 살펴볼 텐데요. 지금 딱 보시면 VAB와 VA를 비교했을 때 딱 봐도 같진 않아요. 그쵸? 이 걸린 전압이 이 VAB와 같진 않습니다. 그럼 어떠한 관계가 있냐?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VAB는요. 우리가 루트 3 VA입니다. 이렇게 보면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서 제가 선간전압과 상전압으로 문자를 통일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VAB 선간전압, VL은 상전압의 루트 3배이다. 즉 상전압 VP의 루트 3배이고 우리가 위상까지 고려한다면 우리가 선간전압은 상전압보다 30도만큼 우리가 빠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는지는 제가 지금부터 한번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리가 앞서 이 VA와 VP와 VC의 우리가 벡터도를 한번 그렸습니다. 벡터도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위상각까지 우리가 크기와 위상을 다 고려하는 거예요. 우리가 VA에 우리가 뭐 VA나 VB나 VC나 둘 다 셋 다 우리가 크기는 같지만 우리가 VA는 0도를 기준했을 때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즉 상전압을 이렇게 그려볼 수 있겠습니다. VA 이 친구를 0도라고 이렇게 가정을 한다면 VB는 VA보다 120도만큼 우리가 느린 이 친구를 VB라고 했고요. VAB보다 120도만큼 더 느린 이 친구를 VC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지금 제가 조금 더 길게 그려서 좀 짧게 표현해볼게요. 이때 VC는 뭐 VA보다 120도만큼 빠르다 이렇게 반대로 생각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럼 이렇게 있을 때 이 친구들이 다 120도간의 위상차를 갖고 다 크기는 같은 우리가 상전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VAB는 무엇이냐? 우리가 전기에서 VAB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VA-VB다. 그래서 이 VA-VB를 이 해당 벡터도에서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자, 이 각도는 다른 필요 없는 부분들은 다 깨끗하게 지워보고 VA는 이미 있어요. 근데 VB에서 마이너스를 이거 어떻게 표현하냐면 VA 플러스 마이너스 VB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예를 들어 2 마이너스 3을 2 플러스 마이너스 3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결국에는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거죠.
뺄셈을 마치 덧셈처럼 하는 것처럼 표현한 건데 제가 이렇게 지금 설명드리는 부분이 다소 복잡하실 수 있어요. 이 부분이 너무 어려우신 분들은 이 식을 암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쭉쭉 한번 이어볼 텐데 VB에서 마이너스를 붙인다는 것은 이 벡터와 크기는 같지만 방향은 아예 반대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친구의 반대편으로 이렇게 쭉 그려보게 되면요. 이 친구와 크기는 같지만 방향이 아예 반대인 마이너스 VB라는 친구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결론은 이 VA와 마이너스 VB를 더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맞죠? 이렇게 더할 때는 어떻게 되냐? 이 친구들로 평행사변형을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이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을 이렇게 그려주시면요. 이 벡터와 이 벡터를 더할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이 친구가 결국에는 VA-VB가 되는 것이고 결론은 VAB가 된다. 즉 VAB는 우리가 선간전압인 거죠. 선간전압. 그리고 VA는 우리가 상전압이었습니다. 이것까지 잘 챙겨가 주셔야 돼요. 즉 우리가 지금 이걸 왜 하냐면 이 상전압과 선간전압의 우선 크기부터 알아볼게요. 그럼 이 삼각형을 보시면요. 우리가 이 빨간 색깔의 이 길이를 구하고 싶은데 제가 이 부분에서 한번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임의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원래는 우리가 이렇게 120도만큼 차이 났었죠. 그런데 이 VB가 반대로 가면서 이 부분이 60도로 쪼개졌어요. 괜찮으신가요? 그러면 이 60도에서 다시 이 빨간 색깔이 우리가 반으로 이렇게 나눴어요. 즉 이 60도를 30도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삼각형을 제가 좀 더 가져와 보면 이렇게 가져올 수 있어요. 제가 색깔도 똑같이 가져올게요. 이렇게 가져오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고 여기는 30도가 되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이 부분이 지금 한 가지를 가져왔지만 이 친구가 두 개 필요해요. 즉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친구가. 그래서 우리가 우선 이 별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별표를 한번 구해볼 텐데 이거 어떻게 구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 길이는 알고 있어요. 우리가 이 길이는 이미 상전압의 크기입니다. 즉 이 친구가 VP라고 여기서는 VA지만 상전압이라고 VP라고 가정을 한다면 우리가 이 친구 어떻게 하죠? 이거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제가 오히려 여기 별이라고 둬서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냥 X라고 두겠습니다. 여기를 별이라고 둘게요.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이 빗변을 별, 그리고 여기를 X라고 둔다면 지금 이 부분은요. 여기가 이 빨간 색깔 부분이 결국에 X가 두 번 되어진 꼴이죠. 여기가 X, 여기가 X로 2X가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하는지 제 수업을 잘 들으셨던 분들이라면 잘 아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이러한 직각삼각형에서 여기가 세타일 때 제가 여기가 별이라면 항상 이 부분은 별 코사인 세타라고 했고요. 그리고 여기는 별 사인 세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도 여기가 세타이고 여기가 빗변이죠. 빗변이 별일 때 여기는 밑변 아닌가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X는 어떻게 구하죠? X는 별 곱하기 코사인 30도를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성간전압은요. 우리가 결국에는 X가 두 개예요. 따라서 2X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2X는 2별 그리고 코사인 30도가 되더라. 정리해보면 2x는 2 곱하기 별 코사인 30도는 2분의 루트 3이 돼요. 그럼 이렇게 2와 2가 사라져서 결국에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성간전압의 크기 2x는 우리가 루트 3 곱하기 별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결국은 이 성간전압은 이 상전압을 우리가 지금 별로 넣었거든요. 노란 색깔을. 이 상전압을 별이라고 넣었는데 이 성간전압은 이 별에 루트 3을 곱한 값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구했습니다. 그럼 괜찮죠? 그럼 여기서 그대로 선간전압은 상전압의 루트 3배이다. 이것을 지금 보여드린 거예요. 이게 너무 어려우신 분들은 이것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위상도 보시게 되면요. 선간전압이 빨간 색깔이 이 노란 색깔이 VA에 비해서 30도만큼 더 빠르죠. 우리가 이렇게 반시계로 잴 때는 플러스로 잰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잰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30도만큼 더 빠릅니다. 따라서 선간전압은 상전압보다 루트 3배 크고 그리고 30도만큼 더 위상이 빠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한글로 먼저 적어보면 여기서 선간전압은 이거는 이제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상전압보다 루트 3배 크고 그리고 위상은 30도 빠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삼상 Y결선의 우리가 주요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지울게요. 그럼 이제부터 어떠한 것을 할 거냐면 이제 우리가 대칭, 즉 우리가 삼상뿐만 아니라 우리가 N상일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N상일 때 이때는 우리가 Y결선이라고 한다기보다는 성형결선이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말을 하냐? 왜냐면 우리가 뭐 3상일 때는 지금 이렇게 그려지죠. Y결선 같이. 우리가 4상일 때는 우리가 완전히 똑같이 위상각을 나누려면 우리가 이렇게 이러한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고 우리가 뭐 더 나아가서 뭐 6상이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똑같이 나눌 수 있겠죠. 이렇게 점점 가다 보면 이 모습이 마치 별 같아 보이지 않으신가요? 이런 별같이 보이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친구를 스타 결선이라고도 하고 성형 결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이 성형 결선에 이 선간전압과 상전압에 또 식이 있어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 식이 있는데 그 친구를 한번 보게 되면 VL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어떻게 된다? 2 곱하기 사인 한번 따라서 써보면서 암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사인 곱하기 n분의 파이 그리고 VP 그리고 위삼각 같은 경우는 우리가 2분의 파이 1 마이너스 n분의 2가 됩니다. 처음에는 정말 헷갈립니다. 근데 괜찮아요, 여러분. 이게 나중에 뒤에 갈 우리가 N상, 우리가 이제 환형결선이라고 하는 델타 결선의 또 다른 버전에서도 이 비슷한 공식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과 같이 한 세트로 기억을 하면 좋기 때문에 이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우리가 N상 성형 결선에서는 선간전압이 상전압과 달라요. 그래서 이러한 공식이 존재하는 것이고 N상일지언정 우리가 선전류는 상전류와 같습니다. 이때도.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다른 점만 체크해 가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는 이 공식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삼상 Y결선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기본이 되고 다른 과목에서도 자주 나오고 우리가 실기가면서 계속 반복되는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잘 잡고 가셔야 되고 이 각각의 이 친구들을 상전압이라고 하고 이 친구들을 선간전압이라고 한다. 그리고 여기에 상전류, 여기에 흐르는 전류, 선에 흐르는 전류, 선전류라고 하고 Y결선에서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은 사실상 바로 그림만 보고도 알 수 있는 내용이었죠. 사실상 이 Y결선은요.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면서 초반에는 이해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우리가 이 상전류와 선전류도 역시 그림으로 보면 바로 다른 데로 선행할 거 없이 바로 직렬로 가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기본이지만 꼭 잘 지켜주시고 이것도 꼭 암기해 주시고 이 N상 성형 결성에 있어서도 이 공식을 이 크기와 이 위상들 다 각각 잘 암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삼상 델타 결선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우리가 Y결선만큼이나 델타 결선도 정말 중요한 결선입니다. 우리가 Y결선과 델타 결선은 우리가 삼상 결선에 있어서는 반드시 꼭 알고 가셔야 되는 결선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델타 결선에 각각의 문자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게 되면요. 이 문자를 암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그림에서 이 문자들의 위치를 한번 좀 주목적으로 봐주세요. 보시면 IAB, 그리고 ICA, 그리고 IBC와 같은 이런 전류들을 보시게 되면 우리 아까 그 코일을 지금 이렇게 세모처럼, 즉 델타 결선으로 한 것이죠. 이 상태에서 이 코일에 흐르는 전류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IAB, ICA, IBC를 우리가 상전류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작성할 수 있냐? 상전류 IP랑 같다고 둘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이 IAB나 IBC, ICA 이런 문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러한 친구들이, 즉 여기에 흐르는 친구들이 우리가 상전류인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들이 상전류가 된다. 그러면 선전류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금 말 그대로 이 상이 아니라 여기에 선에 연결되는 이 친구들 보시면 IAB, IBC, IB, IC가 우리가 선전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어를 정리해보면 선전류는 IL이라고 표현하고 IA, 그리고 IB, 그리고 IC와 같은 친구를 선전류라고 한다. Y결선과 다르게 지금 Y결선은 우리가 상전류와 선전류가 같은 것이 직관적으로 그림으로 보였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상전류와 선전류가 같을 것 같나요, 여러분? 아니죠. 우리가 여기서도 우리가 좀 Y결선과 반대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히려 여기서는 선전류 IL이 상전류보다 루트 3배 크고 위상은 마이너스 30도 느리다는 특징이 있어요. 이것도 정말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거 Y결선과 비교해서 꼭 암기를 해주시길 바라고 오히려 델타 결선에서는 이 선간전압이라는 것이 이 VAB, VBC, VCA가 되고 이 상전압은 VA, VB, VC가 되죠. 여기 잘 보시면 선간전압이 그대로
상전압에 걸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VBC를 보더라도 이렇게 쭉 오면 결국에는 상전압이나 선간전압이나 다 똑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오히려 델타 결선에서는 선간전압과 상전압이 같더라. 이것도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한글로 한번 정리해보면 이 친구는 선간전압과 상전압이 같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우리가 이 친구 좀 길겠죠? 우리가 선전류는 상전류의 루트 3배이고, 즉 우리가 이 크기만 볼 때는 이 루트 3 IP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간혹 문제에서 이 위상각까지 따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30도인 것도 같이 세트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계산 문제에서는 이 크기 위주로 물어본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 우리가 여기서 루트 3배이고 우리가 위상은 어떻게 되죠? 위상은 30도만큼 느리다. 이 부분을 조금 아래다 적고 싶어서 여기다 적을게요. 위상은 30도만큼 느리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나오는지 제가 한번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부분은요, 여러분들 패스하고 싶으신 분들 패스하셔도 돼요. 궁금하신 분들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한번 예시를 들어보면, 우리가 이 IAB, 이 상전류 이미 이 방향으로 지금 설정이 되어 있죠. 제가 하나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델타 결선에서 상전류는 한 방향으로만 흐릅니다. 즉 이렇게 흐르면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흐르는 듯이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칠판에서는 이렇게 제가 지금 반시계 방향으로 흐르고 있죠. 이렇게 흐르거나 아니면 시계 방향으로 다 같이 흐르거나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상전류 IAB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지금 흐르고 있고, 지금 IA 같은 경우는 선전류는 이렇게 나가는 전류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점에서 KCL을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지금 어떻게 됐냐면 지금 ICA가 지금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반대로 이 친구를 들어오는 전류를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우리가 들어오는 전류를 해석한다. 우선 제가 이 친구를 CA를 좀 이쁘게 적어볼게요. CA. 그러면 이 친구의 전류의 방향을 반대로 그리려면 우리가 반대는 우리가 마이너스만 붙이면 돼요. 따라서 여기에서 이렇게 반대로 그리되 여기는 마이너스 ICA가 됩니다. 즉 우리가 이 점에서 KC를 적용하게 되면 이 친구 들어오는 전류 그리고 이 친구 들어오는 전류는 나가는 전류의 합과 같더라. 그래서 이거 어떻게 작성할 수 있냐면, 식만 보시면요, 마이너스 CA 그리고 더하기 IAB는 IA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을 한번 제가 벡터적으로 한번 이렇게 덧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이 친구와 이 친구를 벡터적으로 더해봤을 때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 그 과정을 살펴볼 텐데요. 우선 우리가 이 델타 결선에서도 이 각각의 상전류 IAB, IBC, ICA는 우리가 각각의 위상차, 즉 120도씩 차이가 나고 우리가 크기는 같겠습니다.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서 이렇게 IAB라고 하고 이 친구를 IBC 그리고 이렇게 ICA라고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ICA 같은 경우는 반대로 마이너스 취해 주셔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초록 색깔로 마저 표현해보면 우리가 이 친구와 크기는 같지만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그려주시면 이 친구가 마이너스 ICA를 의미합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부터 진행을 할 것은 이 마이너스 ICA와 마이너스 AB를 벡터적으로 더해주면 돼요. 즉 더할 때는 어떻게 한다? 이 친구와 이 친구의 평행사변형을 그리고 이 대각선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게 뭐다? 이게 IA. 즉 이 친구가 선전류가 됩니다. 그리고 IAB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상전류였어요, 여러분. 즉 노란 색깔로 표현하면 이 친구가 상전류입니다.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 선전류인데 아까와 똑같은 그림 아닌가요, 여러분? 즉 우리가 120도만큼 차이 나고 역시 이렇게 60도, 60도 그리고 다시 빨간 색깔이 60도를 쪼갰기 때문에 여기가 30도가 됩니다. 맞죠? 여기도 30도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친구를 이 삼각형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의 삼각형 이 친구에서 따오게 되면 결국에는 비율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결국에 이 친구입니다. 여기가 상전류의 크기를 나타내는 이 빗변이 되고 이 상태에서 여기는 30도
그리고 여기는 우리가 x라고 하고 여기를 x라고 한다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선전류는 2x가 되는 것이죠. 여기가 x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상전류를 뭐 여기서 IP라고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 결국에는 우리가 IP에 여기가 별이라면 여기 별 코사인 세타라고 했죠. 따라서 IP 곱하기 코사인 30도를 해주신 게 이게 x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선전류 2x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2를 곱해주세요. 원래는 x였는데 여기에 동시에 2를 곱해주시면 이것이 곧 우리가 선전류의 크기가 됩니다. 그래서 한번 계산해 봤더니 우선 IP 그대로 작성해 줄게요. 이때 코사인 30도는 우리가 몇 도가 나오죠? 이 친구는 2분의 루트 3이 나옵니다. 는이 아니라 곱하기죠. 곱하기 2분의 루트 3. 역시 곱하기 2를 해주시면요. 이렇게 해주시면 결국에는 루트 3 IP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은 그림 참고만 해주세요. 그래서 이게 왜 나오는지 이 과정을 설명드렸고 루트 3 IP가 되고 그리고 이 선전류 빨간 색깔 위상을 보시면 이 상전류 이 IAB에 비해서 30도만큼 더 느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전류는 상전류보다 30도만큼 느리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는 벡터도는 그렇게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부담 가지실 필요 없어요. 공식을 암기하실 때 조금 도움이 되실까 해서 제가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N상 성형 결선을 다뤘던 것처럼 우리가 이 델타 결선에서도 N상을 다루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N상 환형 결선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델타 결선의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세모가 되죠. 즉 어떻게 이렇게 고리 모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이렇게 고리 모습이기 때문에 이 고리 환자를 따서 우리가 환형 결선이라고 하고요. 뭐 우리가 3상일 때 이렇게 세모처럼 그려지지만 뭐 우리가 4상일 때, 즉 n이 4일 때는 이렇게 그려진다거나 아니면 6상일 때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고리로 그려지기 때문에 우리가 n상 환형 결선이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앞서 배웠던 그 공식입니다. 우리가 n상 성형 결선에서는 전압이 달랐었죠. 그럼 이번에는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느낌이 오지 않나요? 전류가 다를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이때도 역시 성간 전압과 상 전압은 같고요. 우리가 선 전류는 어떻게 되냐? 우리 앞에 공식을 일단 그대로 써보겠습니다. 이 사인 n분의 파이 그리고 IP 그리고 여기는 제가 이 위상 이 세타 부분은 제가 여기 아래다가 작성해 볼게요. 이 세타가 좀 달라요. 어떻게 나오냐면 우리가 앞에 이 Y결선일 때는 어떻게 했냐면 즉 성형결선일 때는 우리가 2분의 파이 1 마이너스 n분의 2였죠, 여러분. 근데 이것이 아니라 앞에 마이너스가 붙습니다. 이거의 차이가 있어요. 즉 이 앞부분은 다 똑같아요, 여러분. 즉 우리가 여기가 선간 전압에 여기가 상 전압이 이것을 우리가 전류로 바꾼 것일 뿐 이 앞에 이 사인 n분의 파이가 곱해지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세타 값이 우리가 이 n상 환형 결선의 경우는 여기가 마이너스가 붙는다. 이것을 구별하셔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전원 측과 우리가 부하 측의 결선에 따라서 이 부하의 한 상의 전력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지금 보시면 YY 결선, 그리고 Y 델타 결선, 델타 Y 결선, 그리고 델타 델타 결선으로 제가 총 4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이러한 친구들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에서 바로 배웠던 Y 결선과 델타 결선의 특징을 한번 정리하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간단하게 우리가 위상을 고려하지 않고 크기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Y 결선일 때는 우선 선전류와 상전류가 같았어요. 그리고 선간 전압은 상전압의 루트 3배였고 여기까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우리가 뭐 위상까지 따지면 뭐 30도 더 빠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여기서 크기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델타 결선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가 같았죠? 우리가 선간 전압과 상전압이 같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전류는 상전류의 루트 3배이다. 이렇게 크기만 보시면 이러한 특징으로 정리할 수 있었어요. 이걸 보시고 우리가 1번 YY 결선일 때부터 볼게요. 이 YY 결선이라는 것은 이 부분이 전원 측이 되고요. 이 부분이 우리가 부하 측이 되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 부하 측, 이 임피던스 하나에 우리가 걸리는 이 전력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는 시간이 되겠는데요. 한번 쭉 보시면요. 우리가 어떠한 것이 같은지 점점 계속 하나씩 추가해 보시면 돼요. 여기 지금 전원 측의 상전압은 결국에는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수 있죠? 우리가 선간전압으로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요? 왜냐면 우리가 결국에 이 상전압을 가지고 이렇게
부하의 상전압을 표현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 중간 다리라고 생각해 주세요. 따라서 우리가 이 VP의 Y결선의 선간전압을 표현하는 거예요. Y결선의 선간전압은 이 상전압의 루트 3배를 해주면 됩니다. 그쵸? 그러면 이 친구가 그대로 쭉 와요. 그대로 쭉 오는데 여기서는요. 이제 이 부하 측에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 부하 측의 Y결선 입장에서는 이 선간전압이 여기가 선간전압이고 여기가 상전압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이 임피던스 한 상에 걸리는 이 상전압은 우리가 이 루트 3 VP를 루트 3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가 이 상전압은 사실상 선간전압을 루트 3으로 나눈 것이기 때문에 이 부하 측에서 Y결선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트 3 VP 자체가 선간전압이기 때문에 이 친구를 루트 3으로 나누면 우리가 이 임피던스 한 상에 걸리는 전압이 VP인 것을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임피던스 한 상에서의 우리가 전력을 구할 것이기 때문에 이 한 상에 걸리는 전압과 전류를, 즉 흐르는 전류를 아셔야 되는데요. 이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Y결선일 때는 우리가 상전류와 선전류가 같습니다. 즉, 이 전원 측 입장에서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상전류가 이렇게 있다면 이 친구나 아니면 이 전원 측의 이 선전류나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동일하게 쭉 흐르는데요. 역시 이 부분도 부하 측도 Y결선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그대로 같이 우리가 이 임피던스 한 상에 흐르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즉, 우리가 이 전류가 그대로 이렇게 상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이 임피던스 한 상의 전압, 즉 한 상의 전력, 다시 말하면 한 상의 전력 P1은요. 우리가 VP 곱하기 IP로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우리가 이 YY 결선을 한번 다뤄봤고 이번에 한번 Y 델타 결선을 볼게요. 오히려 이게 친구들이 같아서 조금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어서 Y 델타 결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도 이 전원 측 상전압을 VP 그리고 전원 측에 흐르는 우리가 이 상전류를 IP 그리고 여기 Y 결선이기 때문에 상전류와 선전류와 같다고 주어져 있고요. 이 상태에서 이 부하의 임피던스에 이 걸리는 이 상전압과 여기에 흐르는 상전류만 계산해 주시고 이것을 전압과 전류를 곱해 주시면 이 임피던스에서의 전력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거 한번 표현을 해보면 이 Y결선의 상전압이 VP라면 이 Y결선의 선간전압은 이 상전압의 루트 3배이죠. 따라서 루트 3 VP가 되고요. 그랬더니 우리가 여기 부하 측의 델타 결선 입장에서 보면 이 전압이 그대로 상에 걸리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델타 결선에서는 선간전압이 상전압과 같기 때문에 이 루트 3 VP가 그대로 우리가 임피던스 한 상에 걸리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빨간 색깔로 걸리는 이 전압, 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대로 루트 3 VP가 걸리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이 상태에서 전류를 보시면 전류는 쭉 여기까지 뭐가 오죠? 여기까지 쭉 우리가 Y결선에서 정의된 상전류가 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델타 결선일 때는 어떻게 되죠? 델타 결선은 이 델타 결선 입장에서 이 친구가 선전류예요, 여러분. 그쵸? 이 선전류를 어떻게 해야 돼요? 델타 결선은 루트 3으로 나눠줘야 돼요. 왜냐하면 델타 결선의 선전류는 상전류의 루트 3배고 상전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선전류를 루트 3으로 나눠줘야 됩니다. 지금 델타 결선의 이 상전류, 이 친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친구가 선전류예요. 즉 이 친구를 루트 3으로 나눠주셔야 이 빨간 색깔 전류, 즉 상전류를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친구를 이제 곱하게 되면 이 한 상에서의 전력이 나오는 것이죠. 따라서 P1은 전압은 루트 3 VP, 전류는 루트 3분의 IP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루트 3이 약분이 되어서 이 앞과 식이 같게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즉 여기서는 P1이 VP 곱하기 IP로 역시 한 상의 전압 그리고 한 상의 전류로 상에 흐르는 상전류로 이렇게 똑같이 표현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델타 Y결선을 보시면요. 여기서도 이렇게 상전압 그리고 상전류, 선전류가 정의가 되어 있어요. 전원 측에. 한번 쭉 보게 되면 델타 결선일 때는 상전압과 선간전압이 동일하죠. 따라서 여기에 걸린 전압은 역시 VP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부하 측을 보시면 Y결선이죠. 따라서 이 Y결선에서도 이 임피던스, 이 한 상에 걸리는 이 Y결선의 상전압을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이 친구를 다시 보셔야 돼요. 이 입장에서 보면 이 VP는 Y결선 입장에선 선간전압이에요. 맞나요? 그러면 이 선간전압을 Y결선의 상전압으로 표현하려면 이 친구를 루트 3으로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친구를 표현하면 루트 3분의 VP가 이 임피던스 양단에 걸리는 우리가 상전압인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우리가 이 전류를 표현해보면 물론 이
델타 결선의 선전류가 쭉 흘러서 이 임피던스에 IL이 흐르는 건 맞지만 제가 원하는 방향은 상전류로 표현을 하는 방향이에요. 따라서 이 친구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델타 결선의 선전류는 델타 결선의 상전류의 루트 3배 맞나요? 따라서 이 친구를 바로 델타 결선의 상전류, 즉 델타 결선 상전류 IP의 루트 3배이기 때문에 루트 3 IP가 흐른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따라서 이때도 역시 이 부하의 이 한상의 전력은 전압은 루트 3분의 VP, 전류는 우리가 루트 3 IP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도 루트 3, 루트 3이 이렇게 약분이 돼요. 남는 것은 역시나 이 한상의 전력은 상전압 곱하기 상전류가 되더라.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이제 예상이 가지 않나요, 여러분?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둘 다 델타 결선이네요. 델타 결선에서 상전압이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때 이 선간 전압과 상전압이 같기 때문에 여기도 VP라는 전압이 걸리겠고 이 VP가 그대로 이 임피던스에도 한상에도 그대로 걸리겠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한상의 임피던스 전압도 여기 VP가 걸리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여기서 전류를 보시면 역시 이 IL 전류가 여기에 흐르게 되는데 델타 결선의 성전류가 여기까지 흐르죠.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델타 결선이 아니라 이 델타 결선의 상전류, 즉 이 임피던스에 흐르는 이 전류가 궁금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 델타 결선 입장에서 보면 이 부하 측에서 보면 이 IL이라는 친구는 우리가 이미 선전류예요. 이러한 선전류를 우리가 루트 3으로 나눠줘야 이 상에 흐르는 전류로 표현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 상에 흐르는 전류는요, 우리가 IL을 루트 3으로 나눈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IL을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여러분? 이 IL은 여기서 온 겁니다. IL은 이 IP의 루트 3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IL 자리에 루트 3 IP를 대입할 수 있어요. 그럼 다시 적어보면 여기다가 이쁘게 적어볼게요. 원래는 루트 3 분의 IL이었는데 이 IL 자체가 어디서 왔냐? 이 IP의 3배였다. 루트 3배였다. 따라서 루트 3 IP 그리고 여기에 루트 3을 나눠주시면 이렇게 IP가 남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즉 결론적으로는 여기 흐르는 전류가 IP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임피던스 한상에서의 우리가 전력을 보시면 VP 곱하기 IP로 나타낼 수 있더라. 이 부분 헷갈릴 수 있어서 제가 다시 볼게요. 이 IL을 애초에 제가 루트 3 IP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 친구가 쭉 이렇게 선이 흐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상전류로 표현하려고 봤더니 우리가 이 친구를 루트 3으로 나눠야 되네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 루트 3을 나눴더니 IP가 남은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VP와 IP를 곱하는 이런 한상의 전력을 다 동일하게 나타낼 수 있어요. 즉 정리를 하자면 전원과 부하의 결선 방법에 상관이 없이 우리가 이 임피던스의 한상의 전력은 항상 우리가 상전압 곱하기 상전류로 나타낼 수 있다. 그럼 우리가 전체 삼상 전력은 어떻게 나타내냐? 단순히 대수로 곱하면 됩니다. 즉 우리가 한상의 전력을 우리가 P1이라고 했을 때 전체 삼상 전력은 이 각각의 임피던스를 다 고려해주면 돼요. 그 결과 우리가 3을 곱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이 첫 번째 케이스를 제가 중점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차피 다 똑같기 때문에 어떠한 결선이든 간에 상관없기 때문에 여기서 정리를 하게 되면 P상 전력, 즉 전체 삼상 P상 전력은 우리가 여기 단순히 3을 곱하면 된다. 즉 3 곱하기 상전압 곱하기 상전류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결론적으로 우리가 결선에 상관없이 얻어내고 싶었던 최종 결과입니다. 이렇게 한번 이 네 가지 결선을 한번 다시 정리해 주시고 제가 저 최종 결론을 토대로 한 번 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돌고 돌아 이 중요한 식을 얻어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이걸 가지고 삼상 P상 전력, 유효 전력, 무효 전력에 대한 식을 한번 정리를 해볼 텐데요. 우선 이 친구들은 어떤 전력일까요, 여러분? 이 친구들은 우리가 전압과 전류만 곱했기 때문에 우리가 P상 전력입니다.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면 우리가 전원의 결선과 부하의 결선과 상관없이 항상 우리가 부하의 한상의 전력은 뭐다? 상전압 곱하기 상전류로 계산할 수 있다. 이때 단위를 보시면 전압의 단위인 볼트 그리고 전류의 단위인 암페어를 이렇게 떠올려 주시면 이 P상 전력의 단위인 볼트 암페어가 나오겠습니다. 이때 전체 3상의 P상 전력 즉 P3를 계산할 때는 단순히 3, P1을 해주시면 돼요. 즉 이 한 개만 고려했다면 이번에 이 세 개를 다 고려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3P1을 해주시면 되고 그러면 3 곱하기 상전압 곱하기 상전류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역시 단위는 볼트 암페어가 되겠습니다. 이게 그럼 결론은 뭐죠, 여러분? 이게 결론은 P상 전력이라는 거예요. 이 P3. 자, 이렇게 작성한 이 친구의 공식이 지금 P상 전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유효 전력을 먼저 나타내 볼게요. 유효 전력 P는 어떻게 나타내죠? 삼상이라고 해서 다를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P상 전력에 코사인 세타를 곱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 해당 식에서 코사인 세타만 곱해주면 되는 거죠. VP, IP, 코사인 세타 이렇게 해주시면 유효 전력이 됩니다. 자, 여기 앞에 유효라고만 적어볼게요. 그럼 무효 전력은 어떻게 되냐? 우리가 P상 전력에 사인 세타를 곱하는 그 관계가 똑같습니다. 무효 전력을 PR이라고 한다면 역시 3 곱하기 VP 곱하기 IP 곱하기 사인 세타로 정리가 되고 단위는 바가 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멈추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상전압, 상전류를 이용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선간 전압, 선전류를 더 많이 이용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상전압, 상전류 버전의 전력식이 있다면 우리가 선간전압, 선전류의 버전의 식도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어떻게 유도를 할 거냐? 지금 위에 적혀있는 이 노란 색깔을 한번 대입해서 전개를 해볼게요. 우선 제가 유효 전력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유효 전력에 제가 한번 Y결선이라고 생각하고 이 VP에 우리가 어떤 것을 대입할 수 있죠? 루트 3분의 VL 대입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상전압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친구를 이렇게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Y결선일 때 유효 전력을 작성해보면 3, 그리고 이 VP 자리에 루트 3분의 VL, 그리고 IP는 우리가 그대로 어차피 같기 때문에 그냥 IL이라고 바로 바꿀 수 있겠죠. 우리가 지금 바꾸는 이유는 선간전압과 선전류로 표현하려고 바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코사인 세타를 마저 곱해주시면 되는데 어떻게 정리되는지 보면 우리가 루트 3과 3은 약분이 돼서 루트 3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요, 잘 헷갈려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3은 루트 3 곱하기 루트 3입니다. 따라서 이 친구를 루트 3으로 나누게 되면 어떻게 되죠? 루트 3 하나 사라져서 여기에 루트 3이 남습니다. 이거 이렇게 수학적인 이런 계산 과정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 결국에는요, Y결선일 때 유효 전력 P는 루트 3, 선간전압, 선전류, 그리고 역률, 코사인 세타를 곱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Y결선일 때 이런 거 알겠어요. 그럼 이제 한번 델타 결선일 때도 유효 전력을 대입을 해보면요. 역시 어떻게 할 수 있냐? 3 그대로 적습니다. 근데 델타 결선일 때는 상전압과 선간전압이 같죠. 따라서 바로 VL로 바꿀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상전류를 델타 결선은 어떻게 바꾸죠? 루트 3분의 IL로 나눌 수 있어요. 이거 헷갈리시는 분들은요, 이 친구를 동시에 루트 3으로 나눠주세요. 그러면 루트 3분의 IL은 IP가 되기 때문에 이 IP, 이 친구를 그대로 대입한 겁니다, 여기에. 그래서 이것도 대입을 해주시면 루트 3분의 IL이 되고요. 여기에 역시 코사인 세타를 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루트 3이 남죠. 따라서 델타 결선일 때도 우리가 유효 전력 P는 루트 3, VL, 그리고 IL, 그리고 코사인 세타 꼴로 정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다시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P상 전력은 이미 우리가 결선에 상관없이 항상 성립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유효 전력도 봤더니 Y든 델타든 간에 다 똑같이 우리가 선간전압 곱하기 선전류일 때는 루트 3이 곱해진다는 것이 동일하다는 규칙을 얻어냈어요. 즉, 우리가 이 무효 전력도 할 필요가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제가 했던 이 과정들을 대입해서 Y결선일 때랑 델타 결선일 때랑 한번 해보시고 제가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유효 전력이나 무효 전력이나 이 상전압 버전과 선간전압, 즉 선전류 버전이 따로 있습니다. 즉 정리를 해보면 이 부분 이제 지울게요. 즉 이렇게 상전압과 상전류를 곱할 때는 어떤 특징이 있냐? 이게 3이 곱해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앞에 루트 3이 곱해졌다. 그럴 때는 뒤에 무조건 선간전압 그리고 선전류를 곱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러한 공식으로 전개가 되더라. 역시 무효 전력도 우리가 3이라면 VP, IP지만 루트 3이 곱해졌다. 그러면 아까와 같은 이유로 VL, IL, 사인 세타로 공식이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챙겨가야 될 포인트는 우선 P상 전력은 이렇게 3 곱하기 VP, IP가 되고 역시 P상 전력도 여기서 제가 이걸 안 했네요. 루트 3 선간전압, 선전류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역시 단위는 볼트 암페어. 이것도 우리가 위에서 대입을 해보면 바로 구할 수 있죠. 이 VP를 만약에 Y라고 해석을 했다면 Y 결선일 때는 우리가 VP는 루트 3분의 VL이죠. 따라서 이 친구는 PA가 3 곱하기
루트 3분의 VL. 그리고 IP는 우리가 그대로 Y결선은 선전류와 같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이럴 때 루트 3. 되기 때문에 Y결선일 때 루트 3 VL IL이 나옵니다. 우리가 유효전력과 비슷하죠. 그리고 역시 델타 결선일 때도 해석을 해보면 P상 전력도 역시 PA는 우리가 역시 여기 3. 그리고 델타 결선일 때는 VP가 곧 선간전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VL이 되는 것이고, IP 대신에 이 친구를 대입해 주시면 돼요. 루트 3분의 IL. 따라서 이렇게 약분이 돼서 루트 3이 남고, 정리해봤더니 루트 3 VLIL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즉 중요한 특징 다시 정리를 해보면 P상 전력은요, 이렇게 한 상의 전력에 우리가 3배를 해주시면 되고, 전체 3상 P상 전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역시 상전압과 상전류를 곱할 때는 앞에 3이 붙는다는 점, 그리고 선간전압과 선전류를 곱했을 때는 루트 3이 앞에 곱해져야 된다는 것을 꼭 구별을 해주시고, 역시 유효전력이나 무효전력 경우 역시 이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의 유무만 다를 뿐 이 위에 P상 전력의 이 친구들과 패턴이 똑같습니다. 즉 3이 곱해져 있을 때는 반드시 여기가 다 상에 관련된 거예요. 그리고 루트 3이 곱해져 있을 때는 여기가 무조건 선에 관련된 친구들이 와야 된다. 이것을 꼭 구별해서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같이 개념 확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 보시면 다음 평형 3상 교류에 대한 설명을 읽고 맞으면 O, 틀리면 X를 하시오. 1번 각 쌍의 기전력의 크기는 같고 120도의 위상차를 갖는다. 이것은 맞는 설명이죠. 추가적으로 상순이 우리가 시계 방향이다 라고까지 하면 더 완벽하겠습니다. 우선 1번에 대한 제가 설명을 조금 작성해보면 VA가 이렇게 있을 때 VB는 크기는 같고 120도 뒤진 이런 위치가 되겠고, VC도 VB보다 120도 뒤진 이런 상태로 VC의 이러한 기전력 파형을 그릴 수 있었습니다. 이 친구들의 지금 보시면요, 크기는 다 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다 120도 간의 위상차가 있습니다. 그럼 2번을 한번 볼게요. 각 쌍의 전압 및 전류의 총합은 한 쌍의 크기와 같다. 제가 이 부분을 이론에서 설명을 안 드린 것 같은데요. 한 쌍의 크기가 같은 게 아니라 0이 됩니다. 0. 그래서 이 부분은 틀린 설명이 돼요. 왜 0이 되는지 봤더니 우리가 지금 보시면 크기가 같고 아예 우리가 대칭적으로 120도만큼 떨어져서 땡기고 있다고 생각해 주세요. 즉 제가 여기서 어떤 사람이 있고, 제가 여기도 한 사람이 있고 여기도 사람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친구를 어떤 줄다리기의 개념으로 봐주세요. 즉 3인 줄다리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3명의 힘이 아예 똑같고 아예 이렇게 120도 방향으로 힘을 내서 질주를 하고 있다면 이 친구는, 이 가운데 중점은 움직일까요, 여러분? 안 움직입니다. 그 말은 결국에 이 3명의 힘이 합해졌을 때 0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즉 우리가 평형 3상 교류에서도 이렇게 기전력의 파형이 같고 완전히 똑같이 대칭적으로 120도만큼 위상차를 가진다면 이 친구들을 다 더했을 때 우리는 전체 값은 0이 됩니다. 이걸 한번 벡터적으로 그려봐도 어떻게 그려지냐면, 사람은 지워보고 한번 다 더해볼게요. 그럼 이 VC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이 VA와 VB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VA와 VB를 더하게 되면 이렇게 평행사변형을 그려주시고 이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이 됩니다. 즉 우리가 벡터를 합할 때 VA와 VB를 더하는 것은 이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을 그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VA 더하기 VB가 되고, 결국에 우리가 원하는 다 더하는 거죠. VA와 VB와 VC를 더하는 과정인데, 제가 지금 여기 조금 삐뚤어 보이는데 우리가 정확하게 크기가 같고 정확히 반대인 지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VC와 VA 더하기 VB를 더했을 때는 완전히 상쇄가 되어서 0이 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고 이 부분은 X가 돼요. 3번 Y결선에서 선간전압과 상전압의 크기는 서로 같다. 아니죠. 이 부분 아직 암기 잘 안 되신 분들은요, Y결선 한번 그려보시면 됩니다. Y결선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죠. 즉 선간전압이 여기에 해당되는 전압이고요, 상전압이 이 한 상에 걸린 전압입니다. 딱 봐도 다른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대략적으로 보면 이 VL은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루트 3 VP가 되고, 우리가 위상은 플러스 30도만큼 빠르다고 했어요. 여기 보시면 크기는 서로 같다. 틀렸습니다. 4번 Y결선에서 선간전압은 상전압보다 위상이 30도 앞선다. 이거는 맞네요. 방금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5번 Y결선에서 선전류와 상전류의 크기와 위상은 서로 같다. 이건 맞는 설명이죠. 우리가 이 상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다면 Y결선에서는
우리가 뭐 병렬 연결이 아니기 때문에 즉 다른 데로 세워나가는 것이 없어요. 즉 이 상전류가 그대로 이 선에도 흐르기 때문에 상전류와 선전류가 크기와 위상이 서로 같습니다. 6번 델타 결선에서 선간전압과 상전압의 크기는 서로 같다. 이것도 그림을 그려보시면 좀 더 쉽게 보실 수 있어요. 이 부분 지우고 델타 결선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죠. 이 상태에서 선간전압 여기입니다. 그리고 상전압 이 상에 걸리는 전압이죠. 그래서 이렇게 VP와 VL은 딱 봐도 같은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VL이 그대로 이 한 상에 걸리는 전압이기 때문에 이렇게 같은 것을 알 수 있다. 7번 델타 결선에서 선전류는 상전류와 위상이 같다. 아니죠. 우리가 델타 결선일 때 선전류는 상전류의 루트 3배이면서 위상은 30도 느리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표현을 해보면 선전류가 이렇게 IL이라고 가정한다면 뭐 여기 상전류가 이렇게 IP가 흐르겠죠. 이때 크기 자체는 우리가 IL은 IP의 루트 3배이지만 위상은 30도 느리다는 특징이 있었다. 위상이 같다는 말은 틀렸습니다. 8번 델타 결선에서 선전류의 크기는 상전류의 크기의 루트 3배이다. 이건 맞는 말이죠. 선전류의 크기는 상전류의 크기의 루트 3배이다. 이 마지막 문항은 맞는 동그라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OX 퀴즈를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Y결선된 대칭 3상 회로에서 전원 한 상의 전압이 VA가 220루트의 사인 오메가 T일 때 선간전압의 시료값은 약 몇 볼트인가? 아직 Y결선 공식이 잘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Y결선 그리고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Y결선 이렇게 그려보고 지금 한 상의 전압, 즉 여기에 VA 이 상전압이 주어져 있는데요. 지금 순식값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바로 시료값으로 한번 표현해보면 이 앞에 있는 친구는 최대값이죠. 이 최대값을 루트 2로 나누면 시료값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는 상전압이 220V인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러면 이 Y결선에서 지금 선간전압을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이 VL은 루트 3 그리고 상전압이 됩니다. 따라서 루트 3 곱하기 220을 해주시면요. 이 값이 대략적으로 380이 나오겠습니다. 계산기로 해주시면 돼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번 풀어보겠습니다. 3상 회로에 델타 결선된 평형 순저항 부하를 사용하는 경우 선간전압 220V, 상전류가 7.33A라면 한 상의 부하 저항은 약 몇 옴인가? 우선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그려보면요. 우선 전원이 어떠한 결선인지 몰라요. 그런데 델타 결선된 부하라고 합니다. 즉 부하 측을 이렇게 델타 결선으로 그려주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 부하에 이 어떠한 것들이 달렸나 봤더니 순저항이라고 합니다. 즉 부하인데 순저항 부하이다. 즉 이 부분이 다 한 상들이 다 저항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저항으로 델타 결선된 이러한 델타 결선 부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선간전압이 220V 그리고 상전류가 7.33A라면 이때 한 상의 부하 저항, 즉 이 R을 물어보고 있네요. 이거 어떻게 풀죠, 여러분? 여기에 지금 R 알고 있고 R을 묻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흐르는 상전류를 지금 알려줬기 때문에 이 상전압을 한번 표현해보면 될 것 같네요. 그럼 이 220V라는 것은 이 델타 결선 입장에서 선간전압이죠. 그런데 이 선간전압은 그대로 이 상에 걸리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R 양단에도 우리가 몇 볼트가 걸리는 거예요? 220V가 걸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상전압이 220V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 친구를 상전류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 VP는 결국에는 상전류 곱하기 저항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여기에 걸린 전압은 곧 여기에 흐르는 전류 곱하기 여기 있는 저항을 곱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저항 R이기 때문에 저항 R에 대해서 표현을 해보면 양변을 IP로, 즉 상전류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IP분의 VP로 나타낼 수 있다. 그대로 대입만 해주시면 되는데요. VP는 220, IP는 문제에서 주어진 상전류 7.33을 대입해 주시면 이 값이 대략적으로 35옴이 나오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